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국전약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전약품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좋지도 않고 그래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유튜버들한테 추천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도 뭐 이렇게 요 세 분, 리안시아님, 요 중국 분이신가? 하여튼 뭐 주식 남자님, 백성진님, 호그님 서포터즈랑 그 다음에 경제 책 이슈 통한 인사이트 계속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SH리님께서 댓글을 얼마 전에 달아주셨어요. 공신력 있는 두 명이 이제 국전약품을 갖다 추천을 해서 20일, 60일선 깨고 120일까지 내리꽂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전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다고 하시니까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국전약품 오늘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뭐 약간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보시면 매출액이 뭐 평이해요. 요런 거는 보시면 파이프라인에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에 있는 회사는 아니고 약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속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요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고요.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뭐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를 갖다가 점프를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뭔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있는 이 홍정호 대표가 뒤에 나오겠지만 새로운 쪽으로 한번 시야각을 넓혀보자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어쨌든 뭐 전체적인 유보율이나 이런 거는 여기 유상증자가 들어가서 늘어난 거고 난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또한 요 정도 되는 거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요. 그냥 평이에요, 평이. 평이한 중소기업이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왜 이 기업에 물린 사람이 많고 추천이 나올까요? 자, 어쨌든 뭐 샤페론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대요. 2021년 12월 2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식약처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다. 임상 1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간이 1, 2, 3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상 1상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 치료 신약 누세린 국내 임상 일상 계획 그냥 뉴스를 띄운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충북 음성에 만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국정약품의 홍정호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약품이 그 다음에 뭐 애니솔루션을 인수를 해가지고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다. 제형화 기술로 접목을 시킨다는 거다. 요거는 상관이 있죠. 원료 그 의약 원료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들이 만들면서 요거를 갖다가 제형화시키는 기술 요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연구개발도 필요하겠지만요. 자, 국전약품은 지난 3월 샤페론으로부터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 기술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요것도 괜찮죠? 의학이 의약을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19 누세핀의 원료 물질 국전약품이 공급하고 있긴 하다. 코로나 치료제 요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코로나 치료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비파마 비파마. 근데 요게 뭐 얼마나 누세핀이 처방이 얼마나 되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낳아주겠어요. 그죠?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샤페론의 지분 20억 원 투자로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접어들자 주가가 뭐 1440억 정도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샤페론이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죠. 그죠? 예비심사 오케이. 오케이 이건데 지분이 1.28%밖에 안 되는 이게 회사의 값어치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관계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자, 국전약품 650억 원 12발행. 12로 발행한다.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2차 전지 전해액을 생산한다. 연관성이 없죠. 의료, 의료 원재료, 그죠? 좋아. 치매 치료제, 오케이.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연구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불투명하죠. 잘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삐딱합니다. 이게 과연 원재료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2차 전지까지 맞나요? 지금 이게 옳은 길을 가는 게 맞나요?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었죠. 김국진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절정기에 프로골퍼 간다고 했다가 끝났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 똑같습니다. 절정기에 골퍼 갔다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같은 라인에 있는 운동권이라고 아니 운동도 아니죠 사실. 뭐 전혀 다른 거죠. 얘는 뭐 운동으로 간 거지만 개그맨 김국진 같은 경우 운동신경이 있어도 전혀 범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굵직하게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들어가서 이걸 매출을 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 봤지만 갑자기 충북 음성에 신축이 되고 있는 전자소재 신공장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샤프론에서 뭐 어떤 걸 받아가지고 의료 생산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바뀌었죠 약간. 자, 뭐 보유주분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일단 경영권 문제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의약품에 대해서 뭐 이 정도의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훨씬 작은 120명 대 15명이잖아요. 물론 인원을 충원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노선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심스러운 거죠.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뭐 이 사업 보고서에서 국전약품이 내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 OLED 패널 시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8% 연평균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사의 강점은 오랜 기간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면서 고도의 유기화학 합성 기술 및 품질 관리에 역량을 확보하였다. 뭐 이거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런데 갑자기 소재기술 연구소가 뭐 자체적인 공정 설비를 해가지고 파일럿 스케일 생산들을 갖추고 거기에 신규 화합물을 단기간에 개발을 해가지고 생산한 다음에 납품을 할 거다. 단기간. 이렇게 좋은 인력들이 여기 국전약품에 왜 들어갈까요? 삼성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데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죠? 다수의 신규 디스플레이 OLED 후보 물질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뭐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몇 개가 통과를 해가지고 상용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전지 전해 연료인 첨가제와 전해 진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첨가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전해질 필요하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2차 전지도 또 전고체로 가고 있잖아요. 전고체. 이 전고체라는 말이 완전 고체라는 얘기거든요. 완전 고체라는 얘기라서 향후에 전해질은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기술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만든 소재 센터가 된다? 의심스럽죠. 자, 디스플레이 전자소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 완료를 하고 있다. 연구 완료를 했고 지금 커머셜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OLED 소재를 개발했대요. 근데 이게 LG 디스플레이한테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의문이고 뭐 굴절형 제어 소재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 또 반도체가 나오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전약품이 아까도 보셨지만 3천억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보율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하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TV 안 팔리는데 프리미엄 판매까지 꼬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뭐 OLED 부분에서 조금 이제 체력을 빠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 잠깐 가져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OLED에서 지금 시장이 마이크로 LED로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마이크로 LED로 가서 마이크로 LED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 쓰느냐면 우리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거 보시면 옷에서 이제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상 볼 수 있는 거. 요런 걸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OLED를 갖다가 이제 방금 들어온 회사가 요거를 추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사내 이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오래되셨으니까 창립 멤버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셨겠죠. 소재 새로운 걸 하신다고 소재. 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제학과로 졸업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의학 박사 아닐 것 같고 화학 교육을 졸업하셨다. 유기화학 석박사. 그럼 뭐 요 정도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동부 팜한농 요런 쪽이잖아요. 요런 쪽이면은 어쨌든 간에 농업 쪽으로 맞는 것 같지? 저 어디냐? 공업 쪽으로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공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애매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자, 전자소재 연구소장에 화학과 석사이신 분이 계신데 이게 약학 박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약학 박사님. 약학 약학이랑 소재랑 사실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뭐 4개월 되시고 2개월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연구소장이랑 공장장님을 갖다가 끌고 오신 거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소재 관련된 전문 인력은 지금 이 국전약품에 아직 추가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뉴스를 띄우는 건 대부분이 국전약품, 아니 그 전자소재, 그다음에 샤프론, 샤페론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도 여기 보시면 아까 그냥 원료 회사답게 꾸준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파이프라인이 없는 회사,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없는 회사들이 이렇게 R&D 비용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인력 자체도 사실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오 쪽으로. 근데 자꾸 주가를 띄우고 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뭐 요 정도 했는데 요게 보시면 주주 배정이잖아요. 근데 아까 주주가 최대 주주가 61%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5,300원. 최근에 뭐 주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요것도 모집가액도 바꿨죠. 4,900원으로 떨어뜨린 가격으로 받아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9억 9천 정도 한 약 1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전환가액 1,000원으로 100%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여기 발행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만기 직전일에 발행을 했겠죠. 최근에 보면은 요 부분은 10억 요거는 차익을 보고 팔았겠죠. 근데 전환가액이 1,000원이었어요. 자, 국전약품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당사 목적 사업 행위를 영위를 위해서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위치를 가보니까 뜬금없어요. 여기 본사로 쓰려는 건가? 뭐 이렇게 그냥 큰 길에 있는 거고 뭐 본사로 쓸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전약품 여기 이제 그 소재 공장 사무실에 가보니까 또 본사랑 거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영구동이라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 인력이 크게 있는 회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땅도 가봤죠. 샀는 땅. 요 정도 크기에 뭐 이렇게 지을 건가 봐요. 지을 건데 뭐 요건 좋습니다. 요건 좋고 이 거래 상대방도 이니스트 ST 이건데 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요 회사도 거의 의약품 원료 제조 연구를 하는 회사예요. 그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한테 그거를 갖다가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보시면 시설 자금을 갖다가 제약 바이오 생산 공장 요거에 한 165억을 써요. 그리고 전자 소재는 신규 장비를 갖다 10억, 뭐 요 공장 건설까지 해서 90억 정도밖에 안 쓰고 기존 사업 시설 투자에서 50억을 더 써요. 그러면 216억, 215억 정도는 그냥 원료 이걸로 그냥 의약 원료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90억을 쓸 건데 굳이 왜 이걸 갖다가 전자 소재로 가느냐?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느낌상 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운영 자금은 보면은 뭐 비슷하게 넣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정말로 이렇게 운영이 될지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자, 신규 시설 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했는데 전자소재 생산 카파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아까 봤듯이 바이오의 거의 대부분을 예산을 배정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국전약품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낙점한 전자소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내년 매출이 70% 이상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리고 첨단 산업이잖아요. OLED 그다음 반도체 2차 전지
이거 하나의 섹터에만 하나만 몰아도 신규 장비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렇게 간다. 2년 동안 26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죠. 그리고 90억 원을 공장 부지 매입 작업에 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쓴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 말이 100%는 아니라는 거 우리 아까 위에 계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스몰캡에 MSCI 포함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성장 동력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인덱스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덱스 중에서 돈을 안 넣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히 들어올 이유가 없죠. 보유 수량도 거의 없는 거죠. 제가 그 2차 전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그냥 가져와 봤어요. LNF. 근데 얘들은 2차 전지 재료 사업만 하면서 콘텐츠 업로드를 엄청나게 했죠. 이렇게 뭐 문어발식으로 뭔가 또 2차 전지를 하면서 다른 뭐 얘들이 지금 양극재인데 음극재까지 하겠다, 뭐 분리막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밀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의 시총의 절반도 안 되고 매출액도 거의 따라오지 못하는 국전약품이 거의 국가 기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전해질에 그 다음에 어디냐 OLED 이거의 소재 산업에 단 2년 만에 성과를 내고 들어간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국전약품이 상승하고 있다. 뭐 결론은 또 이것도 말장난. 샤페론이 뭐 했고 샤페론 지분을 1.28% 가지고 있다. 샤페론이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바이오 시장을 갖다가 심리가 죽었는데 가능할까요? 상장조차 미지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6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아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전환사채의 발행이며 재무적 투자자들이 제로금리의 파격적인 계약 조건에도 높은 성장성에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들도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가를 띄웠을 때 전환을 1년 후에 하면은 여기서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간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왜 기관이 들어왔다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기관은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돈을 추정. 그 회사의 값어치를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전환가액은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최저 전환가액 6,154원까지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환사채는 회사채라고 말씀드려요. 회사채.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냥 국전약품한테 원금 받으면 돼요. 근데 이 국전약품이 보시면 유보율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금 지급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로 이제 소재 산업을 한다고 테마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보시면은 요때부터 국전약품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서, 유효성 확인에 강세를 보인다. 그죠? 뭐 샤페론 여기 또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한 P3 이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연구소 등급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 글로벌 영리단체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런 한국에 있는 의약품들을 한국에 있는 그 지금 제 여자친구가 있는 그 회사에서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 모든 전 세계의 약품을 스크리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대용제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샀을 때 이거 다 안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뉴스라는 거는 뱉으면 그만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진실성을 갖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기사만 보고 따라가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국전약품을 흔드는 첫 번째 요소가 됐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급등했을 때 요 구간에 제가 한번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가 언제 터졌나요? 요때 터졌죠. 요때 터졌고, 요 기간은 박스권을 갖다 계속 그리고 있었고, 그죠?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급등락을 한 거 아닙니까? 나파모 뭐 이것도 여기에 섞여 있었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아래에 있었던 요 시점에서 급등을 하였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많이 맛봤을 겁니다. 경영진들은.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요런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테마를 한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가격대를 갖다가 유지를 하기고 또 띄우기 위해서 전자 소재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이 보셔도 말이 되나요?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됐던 회사가, 4천억이 되지 않는 회사가 갑자기 유증을 받으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를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플랜 자체는 그렇게 투입 금액이 안 들어간다. 2차 전지랑 전에 그 반도체랑 그 다음에 OLED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4천억이 다 들어가도 될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가는 뭐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죠. 등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거는 세력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회사 본연의 가치보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 기관들이 들어온 평단은 여기, 그 다음에 기관들이 전환사채를 한번 돌릴 수 있는 가격은 여기 아래입니다. 여기 아래. 여기 아래니까 여기만 뚫고 올라가 준다면 650억의 FI들이 투자한 거는 무조건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인 거고, 여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650억 원 그냥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딜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유튜버들만 계속 이걸 갖다 추천을 한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니까,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물타기보다는 요거를 뚫을 경우에는 한번 불을 타보세요. 불을. 그런데 요걸 뚫지 못한다, 뚫지 못하고 횡보를 한다 그러면 오래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시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아셨죠?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다는 건 제가 항상 모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하락할 흐름이 더 많다. 왜냐하면 전환가액을 낮춰서 더 많은 수량으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하락을 하거나 반등이 못 나온다고 하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국제약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